오늘은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리학원 힘과 운동 파트에서는 이제 힘과 이제 가속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 뉴턴 제1법칙이죠. 뉴턴 법칙이죠. 뉴턴 법칙을 들어갈 건데, 뉴턴 법칙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제 힘이라는 용어와 이제 관성, 그리고 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힘이라는 내용부터, 그리고 관성, 그리고 가속도 법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이에요.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을 하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 해가지고 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힘이라는 것도 역시 크기와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힘이냐 해서 숫자로 뭐 1 해가지고 뒤에 단위가 뉴턴이라는 단위가 붙어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보통 크기와 그리고 방향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은 보통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크기는 숫자로 뭐 1뉴턴, 2뉴턴, 뭐 3뉴턴 이런 식으로 단위가 뉴턴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5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통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은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 2개 이상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5뉴턴이 작용하고, 또 누군가 오른쪽으로 8뉴턴의 힘이 2개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2개를 합칠 수 있는가 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얘는 뭐랑 같냐면은 오른쪽으로 13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방향이면은 두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도 있느냐?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3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똑같느냐? 오른쪽으로 2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힘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알짜힘이라고 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을 말합니다. 모든 힘을 다 더한 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체에 5뉴턴, 또 반대 방향으로 5뉴턴. 이런 경우 어떤가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해서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아니면 0뉴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을 건데,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지하고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애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지금 이 펜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3m/s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계속 오른쪽으로 3m/s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하죠. 그죠? 우리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느냐? 방향이 변하거나 또는 가속도가 변합니다. 즉 속도가 변한다 이거예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물체의 속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방향도 변하지 않고 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직선 운동을 계속 할 것이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즉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드는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버스예요. 버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정지해 있다. 근데 버스가 이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정지하려고 해요. 근데 버스는 앞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버스 안에서 앞으로 튕겨 나가죠. 왜?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등속으로 가고 싶은데 버스가 멈췄어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이 관성을 예시가 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버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서 컵 같은 거 이렇게 긋고 식탁보 이렇게 빼는 거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릇은 그대로 유지해 있는 거. 이런 것도 역시 관성이고, 우리가 빨래 같은 거 할 때, 빨래가 이렇게 있을 때, 먼지 털 때, 먼지를 팡 이렇게 털죠. 손으로 이렇게 쳐서 터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팡 치면서 빨래는 뒤로 밀려요. 뒤로 밀리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먼지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즉 정지 상태에 있으려고 해요. 그 때문에 먼지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빨래는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먼지가 투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얘가 옷이 뒤로 밀렸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우리는 관성에 대한 예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의 법칙,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즉 R자 힘이 0일 때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도 당연히 있겠죠. 뉴턴의 제2법칙이 있지만 우선 뉴턴 2법칙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직선이라는 말과 등속도는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냐? 속도예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속도라는 거 안에는 당연히 방향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과 크기가 전부 다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직선 운동을 한다는 말이고,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등속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이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리에서 그래프는 좀 많이 중요한데, 우리가 시간은 이제 t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속도예요. 속도는 이제 v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이쪽은 시간. 똑같이 맞춰볼게요. 속도. 자, 등속도라는 말은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5m/s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초일 때도 5m/s로, 2초일 때도 5m/s로, 3초일 때도 5m/s로. 즉,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바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이 물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 말고 시간 위치 그래프라는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위치에서 그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는데, 정지 상태에 0이 있는데 1m/s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등속도로. 그러면 1초일 때는 1인 위치, 2초일 때는 2인 위치, 3초일 때는 3인 위치, 4초일 때는 4인 위치에 가 있겠죠. 즉, 물체는 시간 위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보통 위치는 S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 위치 그래프로 나타날 때 등속도 운동은 이런 직선 그래프로 나옵니다. 비례하는 그래프죠. 비례하는 그래프죠. 1일 때는 1m/s, 2일 때는 2m/s, 3일 때는 3m/s 이렇게 1m/s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가속도, 시간 가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0인 상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거예요.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4초일 때도. 왜?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즉, 가속도가 0인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물체는 이제 질량이라는 것을 가진다고 할게요. 질량은 우리가 mass, 즉 m이라고 씁니다. 질량이에요. 질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체
5kg의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가지느냐? 이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물체에 가지는 힘의 비례를 해요. 즉,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물체 같은 경우 가속도가 몇일까요? 지금 5kg의 물체가 10N의 힘을 받고 있으니 가속도는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2가 되고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뉴턴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단위랑 똑같느냐?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 단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2m per sec로 움직인 2m per sec 제곱으로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가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가속도를 가지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증가하면은, 아니,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질량일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증가하면은 가속도가 커지죠. 그래서 같은 질량일 경우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빠른 가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까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여기에 3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오른쪽 가로축은 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가로축은 얘는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프예요.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 위치 그래프가 직선,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러한 직선으로, 그리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0이었죠. 왜? 등속도 운동이었으니까. 이건 지금 등속도예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그래프,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느냐?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죠.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직선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아니면 내려가는 그래프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시예요.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는 특이하게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속도 변하는 운동은 많아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많지만 물리학 원에서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이제 물리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선 가장 핵심이 되는데, 등가속도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공식 몇 가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적을 거예요.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약자죠. 우리가 V1 처음 속도예요. V2 나중 속도입니다. T는 시간, A는 가속도, S는 위치예요. 자, 지금 이거를 한번 알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그 V1 아니 이거를 처음 속도 낮은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V0 그리고 V. 처음 속도는 V0, 낮은 속도는 V. 이렇게 한번 5개의 문자로 이제 등가속도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입니다. 식이 좀 외우기가 어렵게 보이죠? 외우기가 어렵게 보이는데 이 식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알면은 아마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등가속도 공식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1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물리에 주어진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외워서 빨리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이 3개를 외워두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문제에다가 어떤 식을 적용을 하느냐 그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5개의 문자를 옆에다 적었지만 각 식마다 식이 문자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S가 빠져 있어요. 그쵸? S가 없는 식이고 두 번째 식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V라는 식이 없습니다. 그쵸? 세 번째 식에서는 뭐가 없느냐? T라는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 상황이든 주어졌을 때 5개 중에 3개가 주어져요. 5개 중에 3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 3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빠졌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빠졌는지 확인이 되면은 이 3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를 수가 있겠죠. 4개 중에 3개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하나는 일반적인 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잘 알아두셨다가 문제가 주었을 때 바로바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어떤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칠게요. 낮은 속도 V라고 할게요. 그리고 0초일 때는 V0, T초일 때는 V.
이거 TV 하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옆에다가 이제 한글로 적을게요. 이번에는 시간, 여기는 속도. 자, 여러분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이 의미하는 걸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아래 부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뒤집으면은 변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래 부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변입니다. 그러면 이 변이는 우리가 보통 S라고 쓸 수 있었죠.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자, 그럼 이 아래 부분, 자, 이거 변이가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기울기는 가로축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즉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이죠.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가속도입니다.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얘는 우리가 A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속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몇인가요?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이만큼이죠. t분의 세로축 변화량 v 빼기 v0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양변에 t를 곱하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거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바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거 잠깐 지우고 이제 변이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변이는 우리가 아랫부분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 직사각형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직사각형 넓이는 v0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 삼각형 부분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밑변이 v 빼기 v0가 되죠. 그죠? v 빼기 v0가 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죠? v 빼기 v0 이 부분은 뭐예요?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a는 t분의 v 빼기 v0니까 v 빼기 v0 대신에 at라는 애를 집어넣으면 위쪽은 어떻게 되나요? 위쪽 식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됩니다. 즉 두 번째 식 우리가 변이는 이 아랫부분 넓이니까 첫 번째 v0t 더하기 위에 이게 아랫부분만 보면은 등속도 운동의 그 면적이죠. 그리고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변화량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저 그래프 하나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것도 역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식은 V는 V0 플러스 AT였고 두 번째 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세 번째 식에서 V의 제곱 빼기 V의 제로의 제곱은 2AS라 그랬는데 요게 지금 T가 없죠. 1번식과 2번식의 T를 아니면 1번식을 이제 T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식을 이제 2번식에 넣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3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 2번식이에요. 1, 2번식을 통해서 3번식을 유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쉽게 그래프를 통해서 유도를 해봤는데 지금 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제 유도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아셨으니까 제가 1번식과 2번식을 잠깐 놓고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할게요. 만일 뒷부분이 없다 치면은 V는 V0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가 똑같대요. 이 식은 뭔가요? 등속도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래요. 이것도 역시 등속도 운동이죠. 즉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등속도 운동 공식 플러스 가속도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가속도가 0일 때 양쪽에다가 다 A 대신 0을 넣으면 무슨 식이 나오나요? 등속도 운동 공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등속도 운동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체 운동 뉴턴 제1법칙과 제1법칙 관성이었죠. 관성의 법칙과 제2법칙 가속도 법칙 이거는 A는 M분의 F 아마 그냥 간단하게 F는 MA 이렇게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같은 거죠. 같은 거지만 이게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 법칙까지 오늘 배우신 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등가속도 운동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